자, 여러분, 수능 완성 1강의 1번입니다. 수능형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그 뒤에 또 내신형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요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진 않아서 그냥 조금 좀 쉬었습니다. 항상 그때 되면은 4개월을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요지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지문보다 선지가 더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그죠? 최근 평가원 스타일이 딱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은 본문은 잘 읽었는데 선지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오늘은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업은 그렇게 할 거예요. 수능형 수업은. 자, 요지 문제예요. 요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잘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휘를 찾아야 돼요. 반복 어휘. 한번 우리 첫 문장을 잘 읽어볼까요? We like to think tha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대. 자, 이거는 필자의 생각이 아직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벗이 나왔어. 와우. 자, 일단 첫 문장 잘 보겠습니다. 연구에서의 획기적인 발견은 is the result of a simple process of gathering evidence. 증거를 모으는 것의 단순한 과정의 결과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부터 우리는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이제 이끌어낸다라고 첫 문장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but 하고 나옵니다. This is the way the story of discovery is told. 그리고 나서 앞에서의 이것은 this는 앞문장 봤잖아. 바로 그냥 그 성공의 이야기가 말해지는 방식이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Rather than how it actually happens. 여기서 it은 discovery죠. 그 discovery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벗이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그 뒤만 볼 게 아니라 앞뒤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여기 이 지문은 통념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념 제시를 하고 바로 발빠르게 벗을 통해서 통념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구에서의 breakthrough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발견은 우리가 증거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내서 이제 breakthrough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but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need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개념을 분석하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패턴을 찾고 그리고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한 정보를 재조직해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브레이크트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끝났어.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거 아예 끝났어. 그지? 모든 과학 연구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는 얘기. logical inference가 앞에 있으니까 요 벗의 앞에 있으니까 부정당했지. 아니야. 기존 개념과 방법론을 명확히 이해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breakthrough가 나왔는데 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슷한데 이렇게 단어 하나만 선지해서 보시면 끝납니다. 근데 자 봐봐. 이 본문에서는 기존 개념을 분석하라고 했지. 이해하라는 소리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도 X. 세 번째도 약간 좀 이렇게 매력적인 선지인데 네 번째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자, 요 개념 나왔어요. 컨셉이 나왔죠. 그리고 증거 에비던스 나왔어요. 오 마이 갓. 그런데 둘 다 나오는데 자, 이 선지는 이 둘을 병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행이라는 얘기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 안 봤지만 앞에 부분에서 쭉 보면 그런 흐름 없잖아.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류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게더링 에비던스가 애초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but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X 그리고 기존 개념을 분석해서 analyze 나왔잖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out of them create new patterns 이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맞아.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 때 여러분들 1, 2, 3, 4 다 아니야. 확실하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5번 바로 선택하고 뒤로 가야 됩니다. 시험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겨야겠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찬찬히 시간을 놓고 봐도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사실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문장에서도 지금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The answers have only finally come. 그 답은 오로지 마지막에 어디로부터 오냐면 as a result of being able to think outside the accepted concept. 알았지? 받아들여진 그 개념들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결과로서 그 해답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you think outside 때문에라도 이것 때문에라도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가져갈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but이 나오면, however가 나오거나 but이 나오면 그 앞의 내용이 일반적인 생각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필자의 생각인지 일반적인 생각인지 보통은 통념, 바로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선지에 본문에서 나온 단어가 있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 평가원은 단어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의미만 살짝 바꾸는 선지를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단어 매칭이 아니라 의미 매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신형 수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바로 주장하는 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요. 그런데 주장 문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Proactive measures. Proactive measures for motivating team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주장인가? 일반적 진술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거 의미 잘 보세요. 특히나 요 measures라고 하는 것은 조치입니다. 그렇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큰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주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장 문제에서 이렇게 예시들이 나오면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여기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잖아. 너무 구체적으로 promotions and salary increases. 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게다가 하고 나서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he sweetened part so to speak. 자, 여기서도 또 방법 얘기합니다. sweetened part.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모르면 어떡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뒤에 보면은 all new hires. 뭐 새로 뽑는 거. 지금 이
직장 내의 요 팀들의 사기를 이제 진작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뭐 그 뒤에 또 이제 새로운 뭐 채용 방법 얘기 나오고 여전히 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건가라고 할 때 딱 if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문장에 주의하셔야 돼요. 왜? 앞에서 계속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약에 뭐 한다면이라고 해서 조건문이 등장을 하고요. 그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건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문 다음에 the existing paradigm of the individual 그 개인의 관점은 has to be eliminated. 뭐 되어야만 한다라는 요 표현도 들어가 있네, 여러분. has to be eliminated.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왜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장 문장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아닙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예시 아니고요. 한 문장만 읽어도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방법을 얘기해줘도 이 방법도 의견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has to, should, must 같이 강한 표현이 나오면서 뒷문장들은 결국 다 전부 이 문장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주장 문장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팀이 조직 내에서 성공의 척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개인으로서의 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I 하면서 구체적인 예가 또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이 주장 문장이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이제 구조를 본다면 말이지. 구조 어떻게 돼요? 방법 나와요. 방법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방법이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주장 등장.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 사례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딱 보는 거야. 자, 뭐 뒤에서 한 번 더 team-centered 해서 요 뒤에 한 번 더 보면 team-centered culture는 cannot even begin to take shape with individuals such as thes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개인들과 함께 형성되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 무엇이 team-centered culture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문장, 바로 이 개인의 패러다임, 원래 존재하고 있는 개인의 패러다임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위주의 패러다임 걷어내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이거는 뭐 빼박 힌트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지들도 좀 보고 갑시다. 첫 번째, 조직에서 개인적 성취는 팀의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맞아 보이죠? 왜 맞아 보여요? 앞에 나왔거든. 모티베이팅 하려면 승진하고 샐러리 인상해주고 자, 이 얘기 팀의 성과 이것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요 말과 첫 문장이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얘는 뭐야? 방법이라고. 지금 이 글에선 뭐 찾으라고 했어? 주장 찾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닌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주장 문제에서 방법을, 수단을 주제로 바꾸는 선지 아주 조심하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맞는데? 큰일 나. 알았지? 주장은 다르다. 자, 두 번째.
팀 구성 시 학력보다 인성과 협업 태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학력보다 인성과 협업 태도. 바로 어디예요? 요 education, experience. 이거하고 personality characteristics 나오는데 higher가 아니라 as high regarded as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가 아니야. 이건 내용이 틀린 거야. 알겠지? 요즘 평가원은 이런 비교급이라던가 비교급, only, always, 자, 이런 것으로 정답을 훅 가게 만듭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비교급을 살짝 끼워 넣거나 only를 넣거나 always를 넣어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요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본다는 거 이미 아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없는 비교를 하면 거의 틀린다라는 것, 비교급, 특히나 비교급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세 번째, 팀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이건 없는 내용이잖아.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 X. 4번은 아까 바로 보였기 때문에 맞고, 그리고 다섯 번째, 조직에 대한 충성만 강조하는 위계적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위계 문화, 하이어라키 뭐 이런 거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이것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X. 본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버려버리세요. 알겠지? 자, 오늘 선지를 보면 평가원이 학생을 속이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1번 선지는 바로 뭐예요? 수단을 주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방법을 주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No,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 비교급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급, only, always 이런 조그만 것 선지에 들어있을 때 꼭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본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본문 밖으로 끌고 나가거나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본문과 관련 없으면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자세한 내신형 수업 한번 또 들으러 가볼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하잖아요. 내신형 수업할 때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물론 내신 대비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도우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려 가야 되는 이제 문제 풀기 유형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만 하고 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눈을 훅 하고 눈동자를 이 지문 위에다가 둘 때 그때 내용이 머릿속에 착착 들어올 수 있도록 평소에 독해 실력, 독해 경험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 지문 읽어볼게요. 여전히 요지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문장, 특히 요지를 볼 때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제가 작년에 올려둔 수업 있어요. 연결사. 그 수업 들으면 그 수업 정말 3번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말 잘 숙지하면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 수도 있고 빠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요 앞문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Medium is Latin for in between 하고 나옵니다. 라틴어로 in between이라는 의미다. 중간에 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medium은 can be seen as a mediator. 비슷하죠. 중간 매개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첫 문장에서 지금 이 미디엄, 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 의사소통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구나.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매체는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여기서 지금 media are the material aspects of human communication 한 번 더 나오면서 상수를 하고 있지요. 중간에 the material aspect 이런 거 안 보더라도 어쨌든 이 미디어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아주 연관이 깊구나 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literature 나오고 architecture 나오고 fashion 나오고 있습니다. 쭉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in the 1960s 하고 Marshall McLuhan was already defining medium. 자,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 그 부분 잘 보라고 합니다. Any extension of a man. 인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확장하는 것. 미디엄을 그렇게 또 이 마셜 맥루한은 정의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연결사. 제가 예전에 올려둔 연결사 지문, 연결사 수업 꼭 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문 연결사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더스가 나왔어요. 따라서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in other words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뒤에 나온 in other words 이것을 더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고 한다면 뒤에 필자가 하고 싶은 최종 일반화가 집약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So once we become interested in the material aspect of human communication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까 미디어라고 했잖아. 이것에 우리가 일단 관심이 있게 된다면 미디어는 suddenly turn out, 갑자기 to be everywhere, 여러 곳에서 다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헨젤과 그레텔이 나오죠. 헨젤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고유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앞에서 마셜 맥루한이 이렇게 말했어 라는 것 외에 또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예시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단 요지 묻는 문제, 뭐 다른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예시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 특히 요지일 때는요, 예시는 좀 제외하고, 그리고 이런 정의 문장이라던가, 알았지? 정의 문장은 어떤 문장으로 나와요? 바로 일반적 진술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연결사 잘 해주시고,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지금 이제 떼워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피디님한테. 근데 이 연결사 수업 한 번 꼭 들어보시고, 2번 들어보시고, 3번까지 들으면서 많이 익혀두려고 하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 선지 보자. 매체를 통해 인간의 생각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럴듯합니다. 매체 생각 나왔으니까.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되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속어법을 통해서 또 아닌 건 빨리 제거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하죠. 무분별한 매체의 증가는 무분별의 매체 증가라는 얘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대상은 무엇이든 매체가 될 수 있다. 매체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ny extension of man도 있었고요. 그리고 turn out to be everywhere도 있었어요.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답은 4번. 근데 이제 매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왔었나요? 아니에요. 다양한 정의도 없었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이 글은 정의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any extension of man이 되면서 이제 어느 곳에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 부정한 적 없고 오히려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아주 쉽게 보시려면 이제 긍정의 분위기인지 부정의 분위기인지 이걸로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부정이고 이것도 부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걸림돌도 부정이고 근데 부정적인 말이 없었거든요. 부정적인 거 싹 다 지워버리고 두 개만 남긴 다음에 글의 내용과 좀 더 가까운 것 이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시를 읽는 법입니다. 예시가 여러 개 나열된다고 그걸 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시는 결국 하나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뉴스, 문학, 건축, 패션, 빛 그리고 뭐 뒤에 돌멩이라던가 그치? 페블 나왔잖아? 돌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많은 예시가 나왔지만 이 모든 예시는 결국 매체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이다. 그리고 물질적 대상이며 그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서 그래서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평가원이 만약에 이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평가원이 보려고 한 것은 예시를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예시를 하나의 공통된 개념으로 묶어내는 능력을 보려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지 문제에서 예시가 길게 이어진다면 예시를 외울까? 이게 아니라 예시들의 공통점이 뭐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았지? 예시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시들의 공통점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막 풀어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시험을 푸는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문제를 연습할 때 그때는 꼭 이렇게 기억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사고를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여기선 또 이제 주장 나오지요. 선생님이 주장하는 문장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2번에서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선생님이 또 정리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crucial이라고 하는 어휘. 자, 무슨 의미죠?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힌트 뭐가 중요하다, 진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리로서 주장하는 바와 매우 가까운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진주어를 보면 recognize the potential ethical considerations arising from using AI in market research. 시장 조사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potential ethical consideration, 잠재적인 윤리적 고려사항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장이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식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시장 조사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미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강 하면서 계속 예시가 상당히 찬밥 취급을 받고 있죠. 네, 예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는 한 번은 좀 훑고는 가야 돼요.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자, give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치사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there is a risk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라고 하는 이 예로 제시되는 것들은 위험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려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웹사이트의 목적이 혹은 온라인 게임의 목적이
capturees, 잠재 고객들을 포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도 않고 in another case, 또 다른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컨버세이션이 취해지기도 한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asking permission. 아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인정보 얘기가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collected o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생활 privacy 그렇지 privacy concern all of which 모든 것들이 이 privacy concern을 혹은 violation of data protection law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자 이제 그러한 위험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AI를 사용할 때 마켓 리서치 할 때, 시장 조사할 때, AI 사용할 때는 이런 윤리적인 고려사항들, 잠재적인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꼭 인식을 해야겠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빼고 읽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냥 밑에를 봐도요. 주장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시들이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뭐다? 네, 주장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냥 여기서 다 끝나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뒤에도 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뒤에도 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To reduce these risks. 앞에서 실컷 얘기했던 이러한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방법 얘기합니다. Companies must prioritize ethical consideration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using AI. 또 나오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도 방법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사용할 때, 마켓 리서치에서 AI 사용할 때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 고려해야 된다. 첫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must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요. has to, should, must. 자, 이런 강한 표현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 또한 주장 문장입니다. 그리고 it is crucial to 요게 나와도 이것도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주장 문장이 되는 거죠. 모든 조건들을 다 보면서 네, 좀 똑똑하게 지문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맞춰서 개인정보법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회사 차원만 얘기했습니다. 네, 회사 차원 얘기했지 정부 차원에서 얘기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네, 정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정보 수집에 AI를 활용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어 얘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장 조사를 위해서는 AI 기반 정보 수집과 대면 조사 얘기 없었습니다. 그럴듯한 얘긴데 없었습니다. AI를 쓰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대면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조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윤리적으로 사용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윤리적인 사항을 우선시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영리 조직은 회사 영리 조직이죠. 근데 AI로 정보 수집할 때 기술적 제약과 정보의 신뢰성 검토 아니죠. 근데 기업은 시장 조사에 AI를 활용할 경우 윤리의식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 우리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서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5번이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약약, 중간약약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주장 문장 찾는 방법 다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고요. 한 문장만 읽어도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그쵸? 여기 must 아까 나왔잖아, 그치? 네, 2번에서도 나왔을 거야. 자,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강한 표현 나오고요. 뒷문장들이 전부 이 문장을 설명한다. 여기 앞에서 봤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자면 it is crucial. 네, it is crucial, need to, 그리고 to solve this. 이 표현들도 네, 주장 문장을 얘기하는 주장을 얘기하는 문장의 표현들이니까 네, 같이 좀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맥락도 읽어 보셔야 돼요.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를 다 기억하거나 자세히 읽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시가 2개, 3개 막 이렇게 나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필자가 이 모든 예시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요거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5번에서 다시 뵐게요. 지문의 요지 혹은 주장을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의 마지막 지문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우리는 다양한 지문들을 보면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렇게 되면 저렇게 접근하면 돼. 이렇게 연습하려고 지금 보는 거잖아. 그치? 이 지문 유형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면 The Canadian ethnomusicologist Colin McPhe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능에선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문에서 아니면 필자의 의견을 이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잖아. 그럼 뒤에 또 anthropologist구나. 이 마가렛 미드가 나와요. 그리고 또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The ethnomusicologist Mark Banamou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컬린 맥피는 발리니즈 뮤직은 발리의 전통 음악들은 그냥 그 음악 자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없다. 그리고 나서 레더가 나온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발리니즈 음악은 그냥 necessary component of ceremony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식에 필요한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꽃처럼 그런 요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nthropologist 마거렛 미드는 나중에 또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볼까? This did not mean listener derive no enjoyment from the performance. 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뭐라고 말했지? 발리니즈 뮤직은 necessary complement of ceremony, 의식에 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기 낫이 나온 것 요거 잘 보시고 이 듣는 사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발리니즈 뮤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언제나 좀 얘기해 둘 것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자, 이건 뭐냐면 필자가 여러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 이름 앞에 예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yes은 앞에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예요. 자, 수능에서 yet, however, 그리고 but 이런 거 나오면 또 멀리까지 본다면 do도 요즘 옆적 접속사로 쓰이고 있죠.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These responses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모든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반응들은 아마도 결과일지도 모른다. May have been the Western observers' distance from Balinese culture. 자, 뭐야?
발리 문화로부터의 그 서구 관찰자들의 그 거리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ethnomusicologist라던가 아니면 anthropologist라던가 이 사람들이 발리에 대해서 발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명 더 나와요. The ethnomusicologist Mark Bannerman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aesthetic and emotional judgments about music can be tricky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ricky 뭐예요? 까다로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로울 수 있다. 음악에 대해서 미적인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 문화권 사이에서 across culture 문화권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론 뒤에 또 뭐 Japanese people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건 얘란 말이야. 이건 얘야. 이건 얘고 우리는 이 앞에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이런 미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 음악에 대한 것은 자 이것은 아주 그 문화 간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게 바로 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판단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우리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자 요지 문제에서는 가장 넓은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발리 음악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의식의 일부로 간주된다. 맞지요? 하지만 이거는 필자의 의견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나열됐을 뿐이에요. 그냥 맥피의 의견일 뿐입니다. 필자의 최종 결론은 요 옛 다음에 나오는 이 ethnomusicologist 마크 바나머의 그 의견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요거는 맞지만 요지는 아니야. 이런 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했어요. 자, 앞부분의 견해를 글 전체의 요지로 바꾸는 거 평가원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음악 감상법 얘기한 적 없고 그런 분위기조차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악의 미적 감정적 가치는 문화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자, 요거 약간 감정적으로 여기 분명히 이제 평가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사실 보자면 가장 넓은 내용을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리고 발리 음악이 나온 것은 결국엔 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음악이 주는 만족감은 배경과 관계없이 아니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뒤에서 얘기한 게 뭐야? 트리키하다라고 했잖아. 문화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트리키하다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don't necessarily recognize 라고 해서 반드시 인식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음악적 그런 감정, 감흥 이런 것을 이렇게 똑같이 다 인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요것은 오히려 이 필자의 결론을 정반대로 바꿔버린 선지예요. 알겠지? 자, 우리 선지 한번 다시 보자면 요 2번하고 4번은요. 본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는 그것이 나왔고 마지막은 결론을 아예 반대로 바꾸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지들 어떻게 함정파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의견의 주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however, but, though가 나오잖아. 맨 처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however, but, though가 나오면 이제 필자가 방향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지 문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무엇일까? 그것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평가원은 맞는 선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처럼 보이는 오답을 만듭니다. 오늘 1번이 딱 그랬어요. 본문은 분명히 있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과 글의 요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지 문제에서는 선지를 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사례인가? 한 사람의 의견인가? 아니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인가? 이 질문 하나만 습관이 돼도 요지 문제의 정답률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하나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고 습관을 꼭 기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강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강에서 다시 뵐게요.